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덥기도 너무 덥지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고 또 전 세계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도 사실 CGN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뉴스를 많이 보셔야 할 것 같고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발빠른 영상, 또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제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제가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기록이 또 쓰여졌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뭐 모든 섹터가 좀 플러스로 일단 출발했을 것 같고 특히 시젠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했을 것 같은데 물론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끝났을지는 잘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오늘 또 1378명이라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로 또 최대 지금 확진자가 나온 셈이죠. 우리 시젠 가족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진단 키트주들이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시젠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시젠을 제외한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산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만 그 진단 키트 수요 확대로 이들 업체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 백신 보급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진단키트 판매량이 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과의 분위기랑은 좀 사뭇 다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제 진단키트는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격히 꺾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또 유럽권 미주 굉장히 많이 폭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단 키트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무려 41%의 상승을 가지고 왔고 시젠도 일주일 동안 거의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뭐 DS 투자증권, 또 미래에셋증권이 시젠의 평균 목표가 16만 4,833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8만 8천 원이니까 앞으로 이 목표 주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거의 100%가 또 오른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목표 주가라는 게 정확히 뭐 들어맞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증권사와 회사와의 그런 어떤 관계 때문이라도 웬만해서 하향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지라는 것 자체가 하향이란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매도세가 좀 더 많게끔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향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올라갈 룸이 확실히 좀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16만 원 이게 무증전으로 따지면 거의 32만 원 최고점일 때 그 가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분위기가 계속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수급만 또 잘 붙어준다면 분명히 글쎄요 16만 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상 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무증 전에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뭐 폭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다시 반등했다가 또 무증하면서 그때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또 6만 원대까지 하락 뭐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 주가는 네, 신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자별로 매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몇 개월째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간 단위로 봐서도 이번 주에도 역시 양봉 마감으로 끝이 났고, 뭐 6월 22일 정도로 한 3주 전이죠. 보면 외국인들은 뭐 계속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매수를 줄이면서 수량을 줄여가고 있고, 기관 쪽에서 꾸준히 이 대량 매수, 뭐 그렇게 큰 엄청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10만 주 이상씩의 매수를 보이면서, 매도할 때는 그렇게 큰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뭐 개인들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에 탄력을 더 붙이지 않고 있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기관의 매수세는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가 끝이 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예상 실적들을 좀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이 본격적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해도 실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시즌의 주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시젠에서는 델타 변이를 진단해 낼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고, 지금 이 수출이 3분기 예상보다도 훨씬 더 그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4분기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관건이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 4차 유행이 앞서 유행들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발견된 뒤에 지금 현재 100여 개 나라 이상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영국 이 보험공단이 전 세계 400여만 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들을 조사해 봤는데, 초기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와는 증상이 다소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 감염자들은 뭐 발열과 기침, 또 뭐 후각이나 미각 상실 이런 증상을 보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요, 이런 기존의 증상들이 줄고 좀 돋보이는 증상이 두통과 인후통, 콧물 등 가벼운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원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과 달리 좀 약해진 이 증상 자체가 더 이 확산세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증상이 심각하다거나 그러면 병원을 가서 '아 저 코로나에 감염된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검사도 받아보고 진찰을 받을 텐데, 가벼운 뭐 인후통과 뭐 콧물 정도야 그냥 뭐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뭐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델타 변이가 감염됐는데 본인은 모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그리고 확산하는 이 범위 뭐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벼운 증상이 아무래도 얼마 전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지금 확진자가 뭐 1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죠. 물론 그분들이 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뭐 직장에 출근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 TV 뉴스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은 지금 부스터샷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백신 접종 1, 2차만 맞아도 더 이상 부스터샷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부스터샷에 대해서, 추가 접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차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사 쪽에서는 부스터샷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부스터샷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입장차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뭐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약을 팔아먹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스터샷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또 인터뷰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부스터샷을 이용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그 강도가 더 분명히 세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성이 생기듯이 이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하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의견을 내놓는데, 그 원인이 또 백신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쪽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또 새로운 확진자의 기록을 오늘 갱신을 했고, 또 내일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적인 뭐 세계적인 지금 추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 분위기가 과연 내일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또 계속 이어질지, 또 다른 이 백신에 대한 변수 때문에 또 어떤 뭐 등락폭이 얼마나 생길지, 그것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상승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폭은 점점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키트의 그 수요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